퀵북스 온라인 버전 엑서사이즈 1번입니다. 은행 셋업과 입금 그리고 수표 발행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퀵북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려면 qbo.intuit.com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이메일을 사용하여서 사인인, 당연히 퀵북 등록할 때 사용하였던 이메일입니다. 사인인,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세이브 시켜놓으면 다시 타이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서 continue. 이렇게 되면 퀵북스 첫 번째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퀵북스에서 회계 작업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차트 오브 어카운트입니다. 트랜잭션에 가서 여기 서브 메뉴에 뱅크 트랜잭션, 앱 트랜잭션, 리시프트, 컨사일, 룰스, 그 다음이 차트 오브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차트 오브 어카운트는 회계 계정을 뜻합니다. 모든 회계의 기본이 되는 하나씩의 그 단위를 우리는 회계 계정, 어카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 사용하는 캐시라든지 미수금이라든지 모든 돈과 관계되는 것은 인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씩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투자를 받아서 은행에 입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퀵북스는 우리 회사가 어떤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서 맨 위에 있는 New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해서 퀵북이 만들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새로운 어카운트를 하나씩 추가해 나가야 됩니다. 어카운트 네임은 우리는 마지막 숫자가 111로 끝나는 체킹 어카운트 ABC뱅크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짓고 어카운트 타입은 뱅크입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 놓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디테일 타입은 뱅크 어카운트 중에서도 체킹 어카운트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시작하는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오프닝 밸런스는 0. 만약에 우리가 현존하는 은행 어카운트라서 밸런스가 있다면 그 밸런스를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은행 거래를 시작하는 날짜 1월 1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립션은 메모처럼 이것저것 다 써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어카운트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save 또다시 new를 누르고 은행 어카운트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99 역시 마찬가지 체킹 ABC뱅크에서 타입은 마찬가지의 뱅크, 디테일 타입은 체킹, 밸런스는 0, 날짜는 1월 1일.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111 구자는 제너럴 트랜잭션에 사용을 할 것이고 999 구자는 크레딧 카드의 사용이나 혹은 고객의 크레딧 카드 수금 관계만을 관리하는 은행 구자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뱅크 어카운트, 뱅크 타입 뱅크에는 111 구자와 999 구자가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save.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엑서사이즈 1의 1번입니다. 존 윌리엄스로부터 투자금 300만 불을 받아서
은행에 입금합니다. 제너럴 체킹 어카운트 111 구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회계 작업, 일상적인 회계 작업의 대부분은 우리가 사이드 메뉴 맨 위에 있는 플러스 뉴라는 버튼을 눌러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뉴를 클릭하면 그 중에 커스터머와 관계된 것, 벤더스와 관계된 것, 팀은 엠플로이를 뜻합니다. 팀과 관계된 것, other에 가면 뱅크 디파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디파짓을 클릭하면 은행에 디파짓하는 제목이 나오고 뱅크 디파짓, 그 다음에 어카운트, 디파짓은 하는데 어디에다가 디파짓 할 것이냐. 우리는 퀵북스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캐시라는 어카운트하고 111 구좌, 999 구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은 111 구좌에 입금을 할 것이므로 선택을 하여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여야 됩니다. 오늘 밸런스는 아직 제로이고 날짜는 exercise 1의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received from 이와 같이 밑에 작업을 하는 칸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line 1도 그냥 비어 있다가 우리가 가서 클릭을 하는 순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스들이 생깁니다. received from 누구에게서 수표를 받았던지 해서 이걸 은행에다가 입금하느냐. received from 이쪽 왼쪽에 있는 drop down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add new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등록된 이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add new를 클릭합니다. add new를 클릭을 하면 이곳에 커스터머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드랍 다운 메뉴를 클릭해 보면 커스터머, 벤더, 엠플로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커스터머는 우리에게서 물건을 사가는 고객이고 벤더는 우리에게 공급을 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들이고 엠플로이는 당연히 직원들을 뜻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투자자는 이 어느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되지만 모든 투자자들은 타입을 벤더로 고르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퀵북스에서 정한 룰이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자라면 벤더, 오너가 투자를 해도 벤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컴퍼니 네임 어느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 컴퍼니가 투자하는 것이 될 것이고 존 윌리엄스가 개인적으로 투자한다면 컴퍼니는 건너뛰고 곳에서 존 윌리엄스 저는 주로 first name은 첫 글자만 대문자를 사용을 하고 last name은 전부 대문자를 사용하여서 동양인이나 다른 성과 이름을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vendor display name이 여기에 뜨게 되는데 이 이름으로 컴퓨터는 퀵북스 장부는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나중에 fill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save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존 윌리엄슨한테서 돈을 받아서 뱅크에 디파짓합니다. 어카운트, 돈 거래는 왜 일어났습니까? 돈이 들어오는 명목은 존 윌리엄스의 투자금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퀵북 장부는 존 윌리엄스의 투자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add new를 클릭하시고 이와 같이 어카운트를 조금 아까 우리가 뱅크 어카운트를 만든 것과 똑같은 작업이지만 아까는 오른쪽에 붙어 있는 그와 같은 메뉴였지만은 지금은
모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카운트 타입은 투자금입니다. 투자금은 여기 가서 역시 버튼을 눌러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equ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ity는 자본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equity를 선택을 하고 자본금 중에서 어떤 것이냐, 이 중에서 투자를 한 것이다. 우리가 파트너를 골라놨었기 때문에 파트너한테 투자를 하거나 혹은 파트너가 디비덴드 등으로 돈을 가져가거나 그 총합은 파트너 에이퀴티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세분하려면 파트너 컨트리뷰션이 얼마, 디스트리뷰션이 얼마 해서 그 차액을 파트너 에이퀴티에다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파트너 에이퀴티라고 하면 작은 회사에서는 충분합니다. 네임은 파트너스 코 에퀴티라고 하면은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에퀴티라는 큰 이름을 먼저 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존 윌리엄스. 왜냐면 나중에 이 어카운트를 리스트를 하면 ABC 순, 알파벳 순으로 순서가 되게 되면 equity가 있으면 쭉 equity에 해당되는 어카운트가 한꺼번에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름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Save and Close. 존 윌리엄 투자금이라는 이름 하에 Payment Method, 수표로 수표 번호 리퍼런스 넘버는 2098입니다. 금액 어마운트는 300만 불이면 퀵북스에서는 코마를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000, 000, 6개를 하고 소수점이 센트가 없다면 소수점을 찍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퀵북스가 알아서 소수점과 코마를 찍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컬럼이 나왔습니다. 클래스라는 칸에는 뭘 뜻하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왜 지점을 뜻하느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지점을 2군데, 3군데, 10군데 가지고 있다면 각 지점별로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를 따로따로 별도로 해줄 수 있는 기능이 퀵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기능을 컴퍼니 세팅에 가서 on을 하여 놓았다면 이 컬럼이 생깁니다. 지금은 이 투자하는 것은 존 윌리엄은 300만 불을 우리 본사에다 투자한 것이지 어느 한 브랜치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클래스는 비워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똑같은 뱅크 디파짓 작업이 있다면 밑에 가면 Save and New가 있고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보면 Save and Close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뱅크 디파짓 할 것이 없기 때문에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우리가 마지막에 작업했던 Chart of Account로 돌아오게 됩니다. 111 체킹 어카운트에서 에디슨사로 전기세 275불 35불을 275불 35센트를 수표로 지불해 보겠습니다. 엑서사이즈 1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플러스 뉴를 클릭을 해서 vendor에 가면 expense가 있고 책이 있습니다. 전기세를 냈다면 expense에도 해당이 되고 책에도 해당이 되는데 우선은 우리는 책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책 이걸 클릭을 하였더니 이렇게 책 넘버 원 해서 수표 발행하는 화면이 열렸습니다. 수표는 첫 번째로 어느 은행 구좌에서 발행할 것이냐, 뱅크 어카운트는 역시 버튼을 눌러서 111 구좌, 제너럴 유즈를 위한 뱅크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111 구좌라면 그때 밸런스가 지금 현재 300만 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페이는 에디슨 회사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사는 우리가 여기에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add new로 하고 벤더, 우리가 마지막에 벤더 사항에서 벤더가 나온 것이지 이게 꼭 이렇게 퀵복스가 알아서 정해주는 것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확한 컨택 타입, 커스터머냐, 벤더냐, 엠플로이를 고르셔야만 됩니다. 참고로 퀵북스 데스크탑에는 other라는 타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컴퍼니 네임에다가 에디슨 하고 쓰면 이렇게 벤더 디스플레이 네임은 에디슨입니다. 퀵북스 장부는 에디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save. 날짜는 exercise 1의 2번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1월 2일입니다. 카테고리는 어카운트를 적는 칸인데 여기에서 나온 카테고리는 이 카테고리는 가서 그 역시 클릭을 하고 이곳에 가면 전기세가 있을 수고 만들어 주었을 수가 있고 유틸리티라고만 만들어 주었을 수가 있고 퀵북스가 스탠다드 어카운트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만히 밑을 내려가면 이렇게 오른쪽에는 타입이 있고 왼쪽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펜스 중에서 쭉 밑으로 따라가서 보면 유틸리티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잘 모르면 천천히 이걸 다 찾아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 빈 칸에 가서 클릭을 하고 커서가 반짝반짝 할 때 UT라고 써보면 UT라는 글자가 들어간 어카운트들만 보여줍니다. UT까지 I까지 썼더니 조금 더 줄었고 유틸리 하면 이렇게 유틸리티 그 중에서도 유틸리티가 있고 워러 폰 이렇게 따로 있는데 여기에 유틸리티라는 칸이 되어 있으니까 이곳에 electricity 해서 여기에 보면 sub account라고 나와 있습니다. electricity는 utility라는 expense의 sub account 거기에 따라가는 새끼 어카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electricity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만들어져 있다면 그냥 utility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냥 utility라고 하더라도 utility 중에서 electricity를 고르겠습니다. utility라는 어카운트에 속한 electricity라는 sub account입니다. 그냥 utility라고 되어 있다면 description에 electric이라고 적으셔도 괜찮고 pay가 에디슨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표장을 지금 사용하려고 보니까 수표장이 1001번부터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책 넘버를 가서 1001로 바꿔주면 저 위에 있는 번호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고 amount 얼마를 냈느냐 가서 보니까 275불 35전입니다. 275불 35전을 냈습니다. 클래스 이것은 LA 지점에 전기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LA 지점을 위한 경비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곳에다가 LA 지점이라고 구별을 해 주어야 나중에 별도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d new 하시고 이곳에다가 LA save 또 다시 수표를 지불할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곳에서 save and close가 아니라 save and new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수표가 자동으로 1002번으로 넘어갔습니다. 뱅크 어카운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번에는 LA 지점을 위해서 렌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LA 지점의 랜로드 렌트를 관리하는 회사는 LA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컴퍼니 네임을 LA 매니지먼트라고 정했습니다. 다른 데이터들은 나중에 천천히 적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세이브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타입 벤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세이브 눌러야 됩니다. 이걸 타입을 잘못 골라 놓으면 나중에 정정할 수가 없고 전부 다 지운 다음에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시간을 뺏기게 되니까 절대 타입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세이브. 이렇게 해서 매니지먼트 LA의 카테고리 왜 지불하였느냐 역시 클릭하고 요번에도 렌트 내는 것을 만들어 주었는지 퀵북스가 스탠다드로 그랬더니 여기에 렌트 익스펜스가 되었습니다. 퀵북스가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 주었을 수도 있지만 제 것에는 지금 빌딩 앤 랜드 렌트, 뭐 에퀴프먼트 렌털, 베이클 렌털 이렇게 자세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세하게. 이게 없으면 그냥 렌트를 쓰시면 되고 여기에서 저는 그럼 빌딩 앤 랜드 렌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8,500불. 역시 그것은 퀵 LA 브랜치를 위해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LA를 클릭을 하고 엑서사이즈 1의 3번이니까 데이트는 1월 3일입니다. 똑같은 경우에 다시 또 수표로 뉴욕 지점의 렌트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Save and New 그렇게 하면 이번에는 수표 1003번 이번에도 역시 LA 매니지먼트는 있지만은 뉴욕 매니지먼트는 다른 회사라면 Add New를 클릭을 하시고 뉴욕 매니지먼트 Save 1월 4일 엑서사이즈 1의 4번 문제입니다. 역시 카테고리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렌트를 눌러보면 빌딩 렌트지만은 어마운트는 이번에는 13,500원입니다. 클래스는 이것은 뉴욕 지점을 위해서 지불한 렌트이기 때문에 add new를 하여서 이번에는 뉴욕이라고 새로 클래스를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save and new를 합니다. 엑서사이즈 1월 5일 엑서사이즈 1의 5입니다. 은행 어카운트는 계속 111 구자고 이번에는 오피스 디팟에서 오피스 서플라이를 985불 25전은 뉴욕 브랜치로 LA 브랜치를 위해서는 547불 54전을 구입을 했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구입을 해서 배달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겠습니다. Add new 컴퍼니 네임은 오피스 디팟 save 카테고리는 오피스 서플라이입니다. 그럼 여기도 가서 오피스라고 써보면 오피스 expenses, 오피스 suppl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항상 add new 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럴 때 질문이 있으시면 오피스 서플라이는 뭐로 되어 있느냐? 오피스 익스펜스의 서버 카운트로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혹은 그냥 오피스 익스펜스에 전부 다 서플라이라든지 뭐 청소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시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 서플라이를 선택을 하고 어마운트는 자 LA 브랜치와 뉴욕 브랜치 두 군데를 한 장의 수표를 주고 샀더라도 따로따로 배달이 된다면 LA 브랜치는 547불 점 찍고 54센트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클래스에 가서 이것은 LA 지점을 위해서 지불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오피스 서플라이라도
요번에는 985불 25센트를 뉴욕 지점을 위해서 지불을 했다. 그렇게 하고 또다시 수표를 지불할 것이 있다면 Save and New를 할 것이고, 우리는 수표 지불하는 문제는 다 끝났으니까 Save and Close를 해서 수표 발행 창을 닫겠습니다. Save and Close. 그렇게 하고 1월 6일 날 마이클 로저스라는 새로운 투자자에서 투자금을 받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뉴에서 other 컬럼에서 뱅크 디파짓 111 구자 체크하고 지금 오늘 밸런스가 나와 있고 데이트는 1월 6일입니다. 엑서사이즈 1의 여섯 번째 문제 received from add new 하시고 새로 처음 등록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자는 우리가 vendor로 타입을 고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vendor. 이 사람도 개인인데 이름은 마이클 로저스. save. 어카운트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클 로저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어카운트니까 add new를 하시고 타입은 아까처럼 똑같이 자본금, equity, 디테일 타입은 파트너스 에퀴티. 이곳에 파트너라고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텍스와이즈로 또 회사로 이름으로 LLC, 텍스로는 파트너십으로 텍스 취급을 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파트너를 고르면 되지만은 만약에 주주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골랐다면 이곳에 가서 주주, 스탁홀더들에 대한 종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파트너스 에퀴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에퀴티라는 이름 다음에 우리는 마이클 로저 투자자의 자본금 하고 만든 다음에 save and close. 그래서 마이클 로저한테서 받은 50만 불 투자금은 역시 수표로 받았는데 금액은 50만 불, 코마 찍지 말고 500000이 되겠죠. 수표 번호는 6543. 이렇게 하고 save and close. 이렇게 되면 1번 엑서사이즈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1번 엑서사이즈에서 지금 문제를 푼 것이 어떻게 회계 장부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려면 가장 간단한 리포트, 이곳에 있는 왼쪽 사이드 메뉴에서 리포트를 클릭을 하면 그곳에서는 많은 리포트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페이버리츠는 가장 많이 쓰는 리포트 중에 하나를 내가 초록색 별을 하여 놓고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오버뷰 Who owes you? 우리한테 미수금을 아직 못 갚은 사람들, Sales and Customers, 커스터머와 세일에 관한 보고서, 그 다음에 What you owe,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을 내야 될 어카운트 페이어블들에 관한 것, 그 다음에는 경비와 vendor들에 관한 것, 그 다음에는 employee, 직원에 관한 것, 그 다음에는 나의 어카운턴트, 즉 CPA나 등에게 필요한 회계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페이버리츠에 가서 밸런스 쉿 이곳에 가서 글씨를 클릭해야 됩니다. 별을 클릭하면 요 다음 편부터는 이걸 이 페이버리츠 리스트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쉿을 클릭을 해보면 오늘 날짜 물론 1월 30일 이후로는 변한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많이 변해 있습니다. 111 뱅크에는 347만
6,191불의 재산이 있고, 그 다음번에 지금까지 아직 빚은 있지 않지만은 투자자는 30만 불과 50만 불 두 명이 있고,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적자 23,808불 적자가 났다고 이렇게 보여줘서 초기 투자금 총 받은 것은 350만 불이지만 지금 현재는 자본금이 조금 줄어서 347만 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리포트에 가서 다시 한번 여기 Profit and Loss 손익계산서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똑같은 겁니다. 이곳에 가서 Profit and Loss를 눌러보니까 Expense, Office Supply 사용한 것, 렌트 사용한 것, 전기세 낸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23,808불을 돈을 번 것은 없고 인컴은 제로고 익스펜스만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시 리포트를 가서 비즈니스 오버뷰에 가면은 밑쪽에 가면은 Profit and Loss by Class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클래스라는 기능을 액티베이트 했느냐면은 Profit and Loss by Class를 가서 클릭을 하면은 LA 때문에 들어온 모든 인컴과 익스펜스 별도로 뉴욕 지점을 위한 인컴과 익스펜스를 별도로 해서 뉴욕 지점에서 LA 지점에서 따로따로 얼마씩 돈이 남았는지 줄었는지 그리고 총 우리 회사의 총액 이와 같은 보고서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 Profit and Loss by Class입니다. 여기까지 exercise 1 문제 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라이크, 좋아요를, 저의 다른 비디오를 보시려면 서브스크라이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